자, 가사 보자. 집에서 많이들 읽어야 돼. 응? 학교 수업 뭐 하니? 근데 이거 다 안 나오는 어? 시가 선생님이 찍어주신 것만 나오는. 이 고전시? 네. 찝어줬어 그래서? 아직 시수? 지금 그 소설하고. 소설? 그 프린트 그거 한 거? 네. 일단 뭐 읽어보자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 뭐야 찝어주면 그 찝어준 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더 줄게. 자, 가사. 조선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개인의 서정을 표현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자, 가사는 시조와 더불어 조선의 대표 시가 문학이다. 운문 문학이다. 3사조, 4사조, 3문보, 연속체다. 연속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야. 길다는 얘기야. 행수와 제한이 없고 시가와 산문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 시가와 산문의 중간 성격. 형식상 시가, 내용상 산문이다. 전체적으로 서사, 본사, 결사에 짜인 밑줄.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낙구.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낙구라는 것은 3, 5, 4, 3 또는 4. 자, 담이 물 좀 마시고 오든가. 시조가 3543 또는 3544로 음수일로 끝나거든.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요렇게 끝나면 전격가사라 그래. 전격가사. 가사의 향유층이 평민 분야조로까지 확대되었으며 형식과 내용이 더 자유로워졌다. 남녀 간의 사랑, 기행, 사회풍자 등의 일상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행수에 제한이 없는 가사의 특성상 댄동화며 화장가처럼 서사성을 띤 작품들도 등장했다. 형식면에서는 자 3543 밑줄 따르면 전격, 따르지 않으면 뭐가? 변격이다. 작품을 한번 보면 자, 오늘 쭉 읽어볼게 나. 상충곡. 상충곡 읽어봤니? 네. 1학년 때 범위 아니었나? 날듯 말듯. 봄이지 봄. 봄 노래야. 자, 읽어보자.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은데 살림에 묻혀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가. 수감목 멱한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주구를 위해 자 동그라미 풍월주인 되었어라. 풍월주인이 키워드야. 홍진이 뭐니? 속세야. 속세에 묻힌 분내 뭐가 설정돼 있어? 청자가 설정돼 있지? 속세에 묻힌 분들이여 인해생애가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 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옛사람들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옛사람들 풍류에 미칠만 하다. 자부심이 있어 없어? 있어.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하다 무슨 뜻? 많은데 살림에 묻혀있는 그 사람들은 왜 지극한 즐거움을 모으는가? 수감목 네모 쳐줘. 공간의 이동이 있을 거다. 수감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멱한 초가집을 푸른 불을 앞에 두고 송주구를 위해 풍월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었어라. 그 진도가 정해지면 세부적인 프린트로 내용을 더 보고 그 전까지는 쭉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가랑빛 속에 푸르다. 칼로 만들어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의 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엊그제 겨울 지나 계절이 언제다?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 화가 뭐야? 꽃이지? 꽃은 석양리.
석양지는 마을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풀은 뭐야? 아니, 초는 풀이지? 새우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만들어냈는가 붓으로 그래. 아름답단 얘기지? 조화 신공 조물주의 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인데 긍정적이다. 야단스럽다 긍정적이야. 자 다시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가랑비 속에 푸르다. 칼로 만들어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의 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집에서 찬찬히 읽어보고 계속. 수풀에 우는 새는 새 동그라미 치고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 흥을 낸다. 감정이 입돼 있지? 무라일체언이 흥이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지? 살인문 앞을 걸어보고 네모치자. 자, 집 밖으로 나오는 거지. 살인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살인문 지나서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령한다는 얘기는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읊는다.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 및 동그라미. 여기 본사 1의 키워드가 한중진이야. 한가한가운데 느끼는 참맛 알리 없어 혼자로구나. 다시 한번. 수풀에 오는 새는 봄 기운에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 흥을 낸다. 무라일체언이 흥이 다르겠는가? 사리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령하여 산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 느끼는 참맛 알리 없어 혼자로구나. 계속. 물 마시고. 자 여기 서사 본사 1까지 한번 자 같이 자 소리내서 자 읽어보자. 자 한번 자 서사부터 시작. 홍진에 묻힌 분들이여 인해생에 얻어아가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남자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은데 살림에 묻혀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니까 멱한 초가집을 겹게서 앞에 두고 송죽 울창한 마을의 풍월 주인이 되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편은 바람비 속에 푸르다. 칼로 만들어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의 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길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를 부른다. 무라일체언이 흥이 다르겠는가 살인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 알리 없어 혼자로구나. 계속. 이봐 이웃들아 이웃 동그라미 치고. 자 다시 청자는 이웃이지. 뭐하자 이쪽 산수 구경 가자. 산과 물을 구경 가자. 답청이란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야주에 조수하세. 답청은 살짝 선생님 풀어서 말하면 살짝 써놔. 밟을 답자에 풀을 청자야. 푸르름을 밟는 거니까 이게 산을 가는 거야 물을 가는 거야? 답청? 푸르름을 밟으니까 산을 가는 거야. 산. 그 다음에 욕기. 이게 산놀이야. 욕기는 이게 목욕할 때 욕기야. 욕.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다. 물놀이 가는 거. 아침에 채산. 채산에 살짝 써줘. 산나무를 캔다. 채취한다. 채가 채취한다는 뜻이니까 산나무를 캔다. 나조의 낮은 이거 저녁이야. 낮이 아니다. 저녁에는 조가 낚시야 낚시.
물에서 낚시한다. 풀어서 얘기하면 낮이라고 써놨네. 저녁인데. 자, 아무튼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산놀이라 노느라고. 물놀이는 내일 하세. 되지.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질 하세. 자, 계속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자, 그 다음 뭐 한다? 술 마시고 노는 거지?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전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화풍, 온화한 봄바람이 불어서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향, 꽃향기는 잔해지고 낙홍, 꽃잎은 오세진다. 준중, 이게 술병이야. 술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복 살짝살짝 적자 천천히 걸으며 미음 노래를 부르는 거 히르를 풀며 천천히 걷는 거 미음 완복하여 자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자 여기 어디로 갔어? 시냇가에 갔지? 명사 좋아하는 깨끗한 물에 명사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유 푸르른 물결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도화 복숭아 꽃이로구나. 무릉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그것인가. 뭔 소리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세면서 먹겠다. 화풍 봄바람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술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안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 꽃이다. 우릉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그것이냐. 송간 세로 두견화를 꺾어들고 자 봉두에 자 어디로 올라갔어? 봉두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다. 송간 세로 두견화를 꺾어들고 봉두 산꼭대기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라 온갖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연하 일이 연기 안개 햇빛은 금수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넘친다. 자 이렇게 지금 봄날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송간 세로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두견화를 꺾어들고 진달래야 봉두 산꼭대기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라 온갖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연하일이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라고 보면 돼. 금수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넘친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린다. 부기공명이 날거린다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주객 전도. 그러니까 내가 부기공명을 꺼리다를 부기공명이 나를 꺼린다로 주객을 전도시켰어.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청풍명월은 자연이지. 네. 자연이 내 벗이다. 단표누항이 뭐야? 단표 써줘. 단초란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이야. 단표는 소박한 먹거리야. 누항은 누추한 집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 가난하게 살아 소박하게 사는 걸 단표누항의 헛된 생각. 흐트내면 헛된 생각이야. 헛된 생각이란 속세에 대한 욕심이지. 알겠지? 속세에 대한 욕심을 아니 부리니 백년행락. 동그라미 결사의 키워드. 100년 동안 즐길 만한 즐거움. 이만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단표누항의 헛된 생각 아니하니 100년행락. 이만하면 어떠리? 자 한번 본사 2부터 본사
3부터. 이봐 이웃들아부터 소리내서. 자, 졸리니까 소리내서 읽자. 자, 이봐 이웃들아 본사 3. 자, 읽어보자. 시작.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답청이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질 하세. 각계어 익은 술을 발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세면서 먹겠다. 하풍이 건든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봉은 오세진다. 술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움 완부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다. 무릉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그것이냐. 송간 새로 두 겨나를 꺾어 들고 봉도 산꼭대기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만한 온갖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연하일이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넘친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청풍명월매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단편왕의 헛된 생각 아니하니 백년했나 이만하면 어떠리. 읽을 수 있겠니? 응? 자,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5분 10분 잠깐 쉬었다가 읽는 연습해. 이따가 돌아가면서 읽어볼 거야. 알겠지? 10분 정도 있다 올게. 필요한 사람 눈 좀 붙이.
자, 한번 읽어보자. 자, 앞에서부터.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자, 소리내서. 자, 시작. 읽어보자. 시작. 홍길의 미친분네 이내 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은데 살림에 묻혀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가. 역한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르리에 풍월 주인이 되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노와 행화는 석양 위에 피어있고 녹양광수는 바람빛 속에 푸르구나. 칼로 만들어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의 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를 부린다. 무라인 체언이 흠이야 바르겠는가. 사리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짐이 알리 없어 혼자로구나. 이봐 이웃들아 선수구경 가자. 읽어보자. 밥청이란 오늘하고 녹기란 내일하세.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질하세. 각계어 익은 술을 발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읽어보자. 꽃나무 가지 꺾어 세면서 먹으나 봄바람이 건들 끌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량은 잔해지고 낙봄은 웃어진다. 술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움 만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깨끗한 물에 잘 씻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다. 무릉이 가깝구나. 그것이 무릉이 송간 세로에 비견아 꺾어들고 공주의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온갖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연하 이리는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넘친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단표누왕의 헛된 생각 아니하니 암호 다 백년행락 이만하면 어떠리. 3, 5, 4, 4, 4니까 전격가사지.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다. 자연 속의 유유자적. 물화일체. 감정이입되어 있는 거 봤지? 고사 인용 많고. 봄풍경 안분지조. 더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볼게. 자, 그 다음 3위인곡. 자, 3위인의 미인이 누구지? 임금이야. 응? 자, 여기 어디 빈칸에다가 적자. 작품과 현실. 작품에서의 미인은 현실에서는 임금이야. 작품에서의 화자는 여인인데 현실에서는 사대부지. 그 다음에 작품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죄지어 떨어진 거 뭐라 그래 그걸? 적강이라고 한다. 이게 자, 송강정철이 한양에서 전라도로 탄핵된 거야. 탄핵. 쫓겨난 거라. 귀양은 아니야. 그냥 쫓겨난 거야. 귀양은 아예 벌 받아서 다치는 거고, 이건 그냥 고향으로 쫓겨난 거야. 일 없이 고향으로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귀양은 좀 달라. 근데 역사상으로는 귀양 간 건 아니고, 귀양은 고향으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 저기 섬이나 이런 데 오지로 벌로 보내는 거야. 벌로. 근데 이때는 실제 역사상으로는 쫓겨나기만 한 거지 귀향을 간 건 아니야. 탄핵이라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다. 문학인 거. 역사가 아니잖아. 자, 읽어보자. 내 이 몸이 생길 때 님을 쫓아 생기니 한생연분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이 마음이 사람 견줄 때 놓여왔다. 평생 원하에 한대 여자 하였더니 늙이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거. 여기까지. 지금 이 작품들 우리 방학 때 다 읽었던 거야. 응? 읽었던 거야. 그러니까 방학 때 고전시도 읽고 필요한 사람들 문법도 정리하고 하니까 방학 때 많이 해둬. 방학 때. 수능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 자, 보자. 이 몸이 생길 때에 이 몸 밑줄 님 동그라미. 이 몸은 남자다 여자다? 화자가 여인이야. 여인. 여성 화자라고. 이 님을 쫓아 생겨. 이게 님이 현실에서는 임금이겠지. 이 몸이 생길 때 님을 쫓아 생기니 한생연분 하늘 모를 일이란가. 한생연분 밑줄.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자, 괴신이 밑줄 기본형이 뭐다? 괴다. 괴다 무슨 뜻이야? 사랑하다. 사랑하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다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노연은 전혀 없다.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때가 전혀 없구나. 이 마음 이 사랑을 비교할 때가 전혀. 이제는 사이가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평생 원하여대 한대 여다 예자가 기본형 여다야. 여다 써도 좋다. 여다 무슨 뜻? 여다는 했잖아. 가다 또는 살다. 그러면 평생 원하기를 한데 살고자 하였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밑줄 외워두고 그리 난 거. 늙어서 무슨 일로 서로 외롭게 두고 그리 난 거. 이별했단 얘기지?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 밑줄 광안전 알아도? 광안전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야. 그러면 이거 하늘나라야 땅이야? 하늘이라고 쓰고 하계에 내려오니 그동안 어찌하여 하계 땅에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옆에 써놨듯이 실제 현실에서는 한양에서부터 어디로? 전라도 자기 고향으로 쫓겨난 걸 얘기해.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동안 어찌하여 하계 이 세상에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 밑줄 얽힌 지가 3년이라. 머리가 얽힌 지가 3년이나 됐어. 되겠지? 연지분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할꼬. 연지분 밑줄. 그러니까 화자는 남자다 여자다. 연지곤지 찍은 거니까 여자야. 누굴 위하여 곱게 할꼬. 자, 마음에 맺힌 시름 서름 첩첩히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여 떨구느니 눈물이라. 한숨과 눈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 끝이 없어 무심한 세월은 물흐르듯 흘러간다. 염량이 염이 더위고 량이 추위야. 더위와 추위다.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아라. 이게 서사다. 자, 다시 한번. 이 몸이 생길 때 님을 쫓아 생기니 환생연분 하늘모를 이루란다. 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람 비교할 때 전혀 없다. 평생 원하기를 한데 살고자 하였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 곳.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동안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 얽힌 지가 3년이라. 연지분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할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히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여 떨구느니 누구리라. 인생 유한한데 시름 끝이 없어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아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읽어보자. 서사야. 시작. 이 몸이 소리내서 시작. 이 몸이 생길 때에 님을 쫓아 생기니 항생연분 하늘모를 이루란다. 이거 소리내자. 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때가 전혀 없어라. 평생 원하기를 한데 살고자 하였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는고.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동안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 얽힌 지가 3년이나. 연지분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할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히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요 떨구느니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 끝이 없어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흘러간다.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아라. 자, 그 다음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전개돼. 그리. 자, 여기 봄날 매화 이렇게 체크해도. 동풍이 건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으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인고. 황혼역에 달을 쫓아 벽에 맡을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보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자, 동풍 적설 매화 동그라미 창밖에 심은 매화가 피었어. 그렇죠?
냉담 플러스 마이너스. 냉담이 춥단 얘기야. 추운 가운데서도 암향 매화의 향기 플러스 되겠지? 자,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향기를 내뿜는 매화처럼 나도 비록 님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매화가 그 마음이다. 황혼역에 달 밑줄 치고 달조차 벽에 맡을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달을 보면서 누구 생각해? 님 생각하는 거야. 저 매화 꺾어내요. 님 매화를 누구한테 보낸다? 님에게 보낸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이게 봄이야. 자, 봄날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림 매화.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선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이고 황혼역의 달조차 벽에 맡을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신가. 자, 소리내서 읽자. 가사는 집에서 많이 읽어봐야 돼. 아마 상중복하고 3인곡은 나올 거야. 이거 뭐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돼. 빠지는 건 용비어처럼 가면 악장이나 그런 것들 좀 빠질 거야. 알아둬야 돼. 이거 대표적인 가사야. 응? 자, 읽자. 시작. 동풍이 건듯 불어 격설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추운데 암향은 무슨 일이고 황혼역의 달조차 벽에 맡은 입술이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읽을 수 있겠지? 여름 님의 옷. 여름에는 님의 옷을 보낸다. 자, 꽃지고 세입란이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점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구형을 걸어놓고 공작을 불러놓으니 가뜩이나 시름한데 날은 어찌 기뒀던 거. 원한금 베어놓고 오색선 풀쳐내어 금자로 견주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가니야 제도도 가자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머우도 머우시고 천리말리길을 밀어서 찾아갈고 이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겨주실까. 꽃 지고 새잎나 녹음이 깔렸으니까 여름이지. 나위 수막 부용 공작 여인의 방이야. 나위 수막 부용 공작은 여인의 방을 장식하는 장식물들이야. 나위는 나가 비단이야. 비단 장막이고 수막은 수놓은 막이고 부용은 연꽃 장식된 뭐 지금으로 치면 커튼이라고 보면 돼. 공작은 공장이 그려진 병풍이라고 보면 된다. 자세히 뭔지 몰라도 되고 저게 다 여인의 방을 장식하는 장식물들이야. 그게 어떻다는 거야? 비었고 적막하다지. 그러니까 님이 있어 없어? 님이 없어 외롭다. 가뜩이나 시름 한데 하다 무슨 뜻? 많다.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이리 긴가. 원한금 베어놓고 오색선 풀어내어서 원한금은 비단이다. 써줘. 오색선은 실이야. 써줘. 원한 그려진 비단을 베어서 오색선을 풀어서 금작 잣대로 견줘서 동그라미 뭘 만들었어? 님의 옷을 지었다. 님의 옷을 지어내니 금자로 견주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져시고 솜씨 규격 솜씨뿐만 아니라 규격도 잘 갖추었다. 산옷을 정성이다.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서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서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과 구름이 험하다. 멀다가 아니야. 험하다. 산과 구름이 험하게 가로막고 있다. 산과 구름 플러스 마이너스. 산과 구름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지. 그 반대파야. 반대파. 송강정철 입장에서는 그 간신이라고 하겠지.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다. 천리말리길을 누가 찾아갈고 도착하면 그걸 열어서 나로구나라고 반겨주실까. 자, 여름. 자,
소리내서 일자 시작. 꽃지고 새인단이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나른어 찔이 긴가.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선 붙여내어 금자로 변주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솜씨뿐만 아니라 규격도 잘 갖추고 있다.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다. 천리말리 먼 길을 누가 찾아갔고 도착하면 열어주고 알아보라 안겨주신다. 다시 한번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읽어보자. 소리 내줘 지금. 시작. 꽃지고 새임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눌러보니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나른한 찔이 긴가.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선 풀어내어 금자로 견주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솜씨뿐만 아니라 규격도 잘 갖추고 있다.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다. 천리 말리길을 누가 찾아가고 도착하면 열어두고 너로구나 반길까. 하룻밤 서리 김에 서리 밑줄 기러기 밑줄. 서리 내린다 기러기 날아다닌다. 계절 언제야? 가을이다.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불어 날아갈 때 위로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걷었더니. 수정염은 수정으로 된 발 같은 거야. 발이 뭐냐면 본 적이 있을라나 모르겠다. 커튼 비슷한데 이렇게 병풍 말고 이렇게 싹 구슬 이렇게 끼워놓고 그렇게 이렇게 제치고 들어 살짝 가리는 거. 수정 구슬로 만든 발이에요. 응? 자 수정염을 걷었더니 누각에 올라가서 수정염을 걷었더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보이니 하다가 뭘 보고 있어? 달과 별을 보고 있지.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달과 별을 보고 누구 생각해? 님 생각하지? 청광을 지어내어. 자 청광 동그라미. 자 가을에는 뭘 보낸다 님에게? 이 달빛 별빛을 보낸다. 청광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님 계신 봉황루에 보낸다. 누가기에 걸어도 파랑은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심상궁곡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라? 대낮같이 만들라. 선정을 베푸시라. 다시 한번. 하룻밤 서리 김에 하룻밤 서리가 내릴 때 기러기 우러 날아갈 때 위로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걷었더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누각에 걸어두고 파라 온 세상 다 비춰서 심상궁곡을 대낮같이 만드시라. 되겠니? 응? 자, 또 읽어보자. 시작. 하룻밤 서리 내릴 때 기러기 우러 날아갈 때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걷었더니 동산에 달이 나고 소리 내자.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이 청광을 지어내어 봉황루가 인근 계신 곳이야. 봉황루에 붙이고저 누가기에 걸어두고 파랑 온 세상을 다 비춰 심상궁곡 깊은 산과 궁벽한 골짜기를 대낮같이 만드시라. 되겠지? 한번 더 읽어보자. 시작.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우러 날아갈 때 누가기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걷었더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지어내어 병황루에 붙이고저 누가기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심상궁벽 이게 소외된 백성들이야. 깊은 산과 궁벽한 골짜기를 대낮같이 만들라. 자, 그 다음 건곤이 폐색하고 백설로 한비칠 때 사람은 칼이만 날새도 그쳐있다. 소상난방도 추움이 일어나는데 옥물 고쳐 말에 너 무엇하리? 동물로 무엇하리?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요. 모천 비치네를
옥루에 올리고죠. 홍상님이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 일모 수죽에 행가림도 하도하였어. 짧은 애 수이지어 긴방 고쳐 앉아 청등 걸어놓은 곁에 전공으로 놓고서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빗겨 앉았는데 앙금도 차도 차다 이 밤은 언제 살고. 건곤 하늘과 땅이, 건곤은 하늘과 땅이야. 폐색이 얼어붙었다는 뜻이야. 건곤이 폐색하여 얼어붙었다, 막혔다, 얼어붙었다. 겨울이라서 백설 온 세상이 눈으로서 한빛이다. 사람은커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도 없고 새도 없어. 지금 추워서. 되겠지? 사람은커녕 날새도 그쳤다. 소상남바 이 남쪽 땅이야. 남쪽 땅. 자, 다음에 힘내고. 남쪽 땅. 내가 지금 어디 있어? 전라도에 있으니까 전라도가 남쪽이니까 따뜻하지. 소상남반도 추움이 이러한데 옥루고천 님은 현실에서는 한양에 있지. 한양은 더 추울 거라고. 옥루고천은 더욱 말해 무엇하리. 자, 양춘 동그라미 양지의 봄 기운을 붙여서 님 계신데 쏘이고죠. 모천 비치네 처마 끝에 비치네를 옥루에 올린다. 자, 양춘 따뜻한 님이 추울까봐 양지의 기운 처마 끝에 비치네를 님에게 보낸다. 되겠지? 홍상 님이 참 홍상이 뭐니? 붉은 치마야. 어? 홍상을 입고 자 여기 살짝 써줘. 밑에 뜻풀이가 있긴 한데 붉은 치마를 입고 취수 소매를 반만 걷어서 일모 수죽 저녁 무렵에 수죽 대나무의 길에서 행가리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애 쉽게 져서 긴밤 홀로 앉아 청등 걸어놓은 곁에 전공후 전공 악기다 살짝 써두고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빗겨 앉아 있으니 앙금 이불이야.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고 외로운 밤을 지샌다. 다시 한번 건곤이 회색하여 백설로 한빛일 때 이 의미가 쭉 익혀야 돼. 사람은커녕 날새 날아가는 새도 그쳐 있구나. 소상남방 이 소상강변 남쪽 땅 이 추움이 이러한데 옥루고쳐 임금 계신 그곳은 더욱 말해 무엇하리. 양춘 따뜻한 양지의 기운을 붙여서 님 계신데 쏘이고죠. 처마 끝 비치네를 옥루에 올리고죠. 홍상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입고서 취수 소매를 반만 걷고 일모 수중에 행가림도 많아라 걱정이 많아라. 짧은 애 쉽게 져서 긴밤 고쳐 앉아 청등 걸어놓은 곁에 전공으로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빗게 앉아 있으니 앙금도 차기도 차다 이 밤은 언제 셀고. 되겠지? 자 소리내서 읽자. 자 시작. 건곤이 회색하여 소리내자. 백설도 한빛일 때 사람은커녕 날아가는 새도 없다. 소상강변 남쪽 땅도 추움이 이러한데 옥루 거쳐 더 말해 무엇하리.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죠. 처마끝 비치네를 옥루에 올리고죠. 홍상을 이미 차고 소매를 반만 걷고 일모 수중에 걱정도 많아라. 짧은 애 쉽게 져서 긴밤 고쳐 앉아 청등 걸어놓은 곁에 전공으로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빗겨 앉아 있으니 앙금도 차기도 차다 이 밤은 언제 살고. 이거니 결사 어디 갔어? 결사 없니? 어디 갔어? 내가 안 찍었나? 그 페이지가 없구나. 뒤바뀌었구나. 여기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더 생각만자 이 시를 믿고자 하는데 마음에 맺혀있고 볼수 뼛속 깊숙이 끼쳐져 있으니 자 편작이 여리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이 병이야 다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꽃나무 가지마다 적대족적 앉아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마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쫓으려 한다. 자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더 생각 말자 시름을 잊고자 했는데 님 생각 그만하고 싶은 거지. 너무 괴로워서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 뼛속 깊숙이 끼쳐져 있으니 자 편작이 열이 와도 이 편작이 전국시대 유명한 의사야. 저기 중국의 대표적인 조선에 허준이 있다며. 응? 저 중국의 이제 편작. 삼국시대에는 삼국지에는 하타 편작. 응? 편작이 여리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그들이 와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없어? 님 생각. 어와 내 병이야. 다 누구 탓이다? 님 생각하느라 생긴 병이다. 차라리 쉬어디어 죽어서 범납이 되는. 내가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가 된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종 앉아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라가리라. 내가 살아 님을 못 만나면 뭐가 된다? 나비가 되어 님 곁에 가겠다. 향기 묻은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그렇게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님을 쫓으려 한다. 자, 그럼 읽어볼게.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조금도 생각 말자 이 시름 잊고자 하는데 마음에 맺혀있고 골수 뼛속 깊숙이 끼쳐져 있으니 천작이 열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다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람이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종 앉아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라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쫓으려 한다.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하루도 12째 한 달도 30날 조금이라도 생각 말자 이 시름 잊고자 하는데 마음에 맺혀있고 골수에 끼쳐져 있으니 편작이 여려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다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아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라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쫓으려 한다. 자, 작품도 쭉쭉 읽어보자. 자, 평시조 오탁.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글 가시로 막도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는데 백발이 저 먼저 알고 뭐로 온다? 지름길로 온다. 탄노가야 늙음을 탄식하는 거 되겠지?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지? 자, 한번 읽고 따라서 읽자. 한 손 가시 들고 또 한 손 막대 쥐고 늙는 길을 뭐로 막고?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쳐서 돌려보내려 했는데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어떻게 한다? 지름길로 오더라. 자, 백설이 잦아진 고래, 백설이 녹아 없어진 고래, 구름이 머흐라는 험하다야. 백설 플러스 구름 마이너스. 반가운 매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밑줄 갈 곳 몰라 하더라. 자, 이게 고려말의 현실이야. 백설 고려를 지켜줄 충신은 없고 조선을 세우려는 구름만 험해. 고려를 구해줄 매화는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자,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험하거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자, 머우레나는 험하다. 우국지사, 매화는 우국지사야. 반대말이 백설. 자, 너 이걸 이렇게 해놨어. 자, 일단 프린트대로 읽자. 백설 마이너스라고 해줘. 자, 조선을 세우려는 사람들을 백설 구름으로 봤어. 고려를 지키는 사람들을 매화라고 본다. 망해가는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 해석이 이상하게 해놨네. 자, 아무튼 자, 내시니까 프린트대로 보자.
백설이 녹아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반가운 매화를 플러스로 봐.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이여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자, 그 다음 황진이의 시조. 자,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러님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이거 읽어봤지? 동짓달 밤이 어떠니? 길어 짧아? 기걸 하늘이를 마치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해서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러니까 동짓달 밤을 베어서 이불 안에 보관했다가 이제 사랑하시는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서 님과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고 싶다. 자, 되겠지? 어저 내 탓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했더라면 가랴마는 제구태야 보내고 그리난정 나도 몰라 하노라. 자, 이걸 도치로 보느냐 행간 걸침으로 보느냐 써놔봐 이건. 자, 어저 내 탓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했더라면, 자 도치라면 제 구태여 가겠느냐만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럼 쟤가 누구야? 어저 내 탓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있으라 했더라면 제 구태여 가겠느냐만. 님이야 나야? 님이 되는 거야. 행간 걸침으로 보면 있으랴 했더라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한다니까. 그러면 누구다? 행간 걸침으로 보면 제가 나야. 자, 어저 내 탓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있으랴 했더라면 가랴마는 제 구태야 보내고 그리워하는 점은 나도 몰라 하더라. 되겠지? 자, 잠깐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 자, 여기까지 읽어봐. 읽는 연습해라.
어? 국어 며칠이야? 7월 1일 화요일. 7월 1일? (30일) 6월 30일부터 어. 자, 보자. 자, 한번 소리 내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자, 시조. 탄노가부터. 자, 읽어보자. 시작.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늦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는데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백설이 녹아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반가운 배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어 춤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시는 오신달 밤에 부리부리 부리라. 어저 내 탓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도치로 읽어보자. 있으라 했더라면 제구태여 가겠느냐마는 님이지. 행간걸춤으로 읽어보자. 있으라 했더라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점 나지. 나도 몰라 하노라. 자, 그 다음 연시죠. 강호 사시가니까 강호니까 자연이지. 자연의 사시는 뭐겠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지? 응. 자,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 탕료는 탁주야. 써주든가. 탁주에 개변 시냇가에. 탁주 시냇가에 금민어 비단 린 비늘 물고기. 비단 비늘 물고기. 예, 쏘가리야. 탕료 개변에 쏘가리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함도 뭐다? 또한 임금은혜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강호에 봄이 되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탁주를 마시면서 개변 시냇가에서 금리너 쏘가리가 안주로구나. 이 몸이 한가함도 역군은 이셨다. 또한 임금은혜 때문이다. 자, 읽어보자. 시작. 강호에 봄이 되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에 쏘가리가 안주다. 이 몸이 한가함도 역군은 이셨다. 강호에 여름이 되니 초당에 일이 없다. 강호에 여름이 되니 초당에 일이 없이 한가해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믿음직한 강의 파도는 뭘 보낸다? 바람을 보낸다. 이 몸이 서늘함도 이렇게 서늘할 수 있는 것도 또 뭐다? 역군은 이셨다. 다시 한번. 강호에 여름이 되니 초당에 일이 없이 한가해 유신한 강파 믿음직한 강의 파도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할 수 있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강호에 여름이 되니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임금은혜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자, 강호에 가을이 되니 고기가 살져 있다. 강호에 가을이 되니 고기가 살이 올랐어. 소정은 작은 배야. 소정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 뛰어 던져두고. 자, 그물을 실어서 흘리. 이 몸이 소일. 하루하루 소일한다는 얘기는 느긋하게 보내는 거야. 소일할 수 있는 것도 뭐다? 임금은혜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호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이 올랐어. 소정 작은 고깃배에 그물 실어 흘리 뛰어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할 수 있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 읽어보자. 시작. 강호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함도 역군은 이셨다. 강호에 겨울이 되니 눈 깊이 자이 남다. 강호에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남아 삿갓 비껴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역군은 이셨다. 겨울이 됐지 눈이 많이 내렸어. 삿갓 누역은 겨울 덧옷이라고 보면 돼. 삿갓을 비껴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렇게 내가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누구 때문이다?
임금은혜 때문이다.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강호에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자가 남아 삭가 비껴 쓰고 누욕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부는 이셨다. 자, 강호 사시가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강호에 봄이 되니 미치능이 절로난다. 탕료 개변에 금리너가 안주로구나. 이 몸이 한가함도 역부는 이셨다. 강호에 여름이 되니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함도 역부는 이셨다. 계속. 강호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이 올랐다. 소정에 금을 실어 금을 흐리겨 던져주고 이 몸이 소일함도 역부는 이셨다. 강호에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자가 남아 삭갑 비껴 쓰고 누욕으로 옷을 삼아 잇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부는 이셨다. 자, 그 다음 만흥 산수 바위 자연이지 띠집 초가집이야. 그 모른 남들은 비웃지만 어리석고 하얌 세상 물정 모르는 뜻에는 그게 뭐다? 내 분수로다. 내가 자연과 더불어 초가집 짓고 살게 내 분수다. 다시 한번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초가집을 짓노라 하는데 그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뜻에는 내 분수니까 안다.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산수간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한다. 자, 그 다음 보리밥 풀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끈 물가에서 실컷 논인다. 그 밖의 일은 부러워해야 하네. 불할 줄이 있으랴. 부러워하지 않는다. 연함인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되겠지? 속세 일들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 보리밥 풀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끈 물가에서 실컷 논인다. 그 밖에 남은 일은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자, 소리내서 읽자. 시작. 보리밥 풀나무를 알맞게 읽자. 먹은 후에 바위끈 물가에 실컷 논인다. 그 밖에 남은 일은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잠들고 혼자 앉아 뭘 바라보고 있어?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는가. 이렇게 읽어야 돼. 님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내가 님이 아니라 산을 보고 있는 거야.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느냐.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산이겠지. 되겠니?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느냐.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한다.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는가.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한다. 누가 삼긍 보고 났다 했느냐. 만승이 삼공은 정승이야. 삼정승 높은 벼슬이야. 만승은 천자의 지위다. 그러니까 속세의 높은 벼슬과 지위야. 누가 삼공 보고 났다 했느냐. 만승이 이만하겠는가. 그러면 만승도 자연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야. 되겠지? 삼공 만승보다 뭐가 더 좋다? 자연이 더 좋다. 이제로 헤아려 보니 서부허유는 은둔자야. 은둔자. 자연에 은둔했던 역사적 인물이다. 속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은둔했던 역사적 인물이야. 그래, 야갔다는 현명했다로 읽어줘. 현명. 소부허유가 현명했다. 아마도 임천하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흥은 비길 곳이 없다. 최고다. 누가 삼공 보고 났다 했느냐. 만승이 말하겠느냐. 이제로 헤아려 보니 소부허유가 야갔다. 아마도 임천하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흥은 비길 곳이 없구나.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누가 삼공 보고 났다고 했나. 만승이 이만하겠는가. 이제 헤아려 보니 소부허유가 현명했다. 아마도 임천하는 흥은 비길 곳이 없구나. 내 본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아서 인간만사. 인간 일들은 맡겨 안 맡겨? 안 맡기고 다만 다툴 일 없는 뭐를? 강산을 지키라 하셨다.
내 본성이 게으른 걸 하늘이 알아서 인간 만사는 하나도 아니 맡기고 다만 다툴 일 없는 강산을 지키라 했다.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내 본성이 게으른 걸 하늘이 알아서 인간 만사 한 일도 아니 맡기고 다만 다툴 일 없는 강산을 지키라 했다. 자,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얻었겠느냐? 내가 강산이 좋은 것도 누구 탓이다? 누구 덕이다? 임금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무리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얻었겠느냐? 임금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 읽어보자. 시작. 강산이 좋다. 시작.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얻었을까? 임금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 읽을 수 있겠지? 자, 사설시조. 개를 여러 마리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밉겠느냐? 요 개가 참 얄미워. 미우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띠락나리띠락 반기고, 고우님 오면은 뒷바둥 버둥버둥 무르락나락 캉캉 짖어 돌아가게 하는 거. 되겠지? 쉰밥이 그릇그릇 남는들 너 먹일 줄 있으라. 해악적이야. 되겠지? 슬픈 상황이지. 님이 나 찾아주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 개가 참 얄미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자,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밉겠느냐?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띠락나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고우님 오면은 뒷발을 바둥바둥 무르락나리락 캉캉 짖어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남는들 너 먹일 줄 있겠는가? 자, 되겠지?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밉겠는가? 미우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띠락나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고우님 오면은 뒷발을 바둥바둥 무르락나리락 캉캉 짖어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 있으랴. 깃돌이는 귀뚜라미야.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어인 귀뚜라미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내어. 자, 밑줄. 사창의 여인 내 잠을 깨우는 거라. 두어라. 그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동방에 냈듯. 무인동방이니까 이 집에 누가 있어 없어? 님 없는 외로운 밤이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건 저 귀뚜라미 뿐이구나. 자, 읽어볼게. 귀뚜라미 어여쁘다 귀뚜라미 어영 귀뚜라미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내어 사창의 여인잠 잘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동방 내 뜻을 알기는 너뿐인가 한다. 되겠지?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귀뚜라미 어여쁘다 귀뚜라미 어인 깃돌이 지는 날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내어 사창 여인잠을 잘도 깨운다. 두어라. 제 비록 무물이나 무인동방 내 뜻을 알리는 너뿐인가 한다. 자, 시집살이 민요랑 용부가는 넘어갈게. 학교에서 하면 보자. 자, 추야우중과 제가야산 독서당 한시. 최치원의 한시야. 한시는 원래 한문으로 창작된 거야. 추야우중 가을바람에 오직 괴로이 없나니 세상에 나를 알아줄 리가 적구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못한다. 최치원이 신라시대 육두품이지만 후출중한 능력을 가졌지만 육두품이라서 신문적 한계가 있었어. 삼경에 비가 내리니 등불 앞에 외로운 마음 만리를 달리네.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가을바람에 오직 괴로이 없나니 세상이 나를 알아줄 리가 적구나. 창밖에 삼경에 비가 내리니 등불 앞에 외로운 마음 만리를 달리네. 자, 그 다음 제가야산 독서당.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듯이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자, 지금 강물 소리가 들려. 지척에서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 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리을세라가 뭐뭐 할까 두렵다지. 시비 속세 시비 소리 듣기 싫어. 자, 어떡한 거다 내가.
짐짓 흐르는 물로 뭐 한 거? 온산을 둘렀다. 나는 속세와 연결돼. 자, 여기는 요 같은 시인의 최치원의 작품이지만 이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지. 근데 여기에서는 속세와 어떻게 되고 싶어? 단절되고 싶은 거야. 자,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지척에 사는 말소리도 분간케 얼려라. 내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산을 둘러버렸다네. 되겠지? 요렇게 해서 한번 주요 작품들을 선생님이랑 쭉 다 읽어봤다. 알겠지? 자.